이제 조금 더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일단 옵티멀 포인트고 이 이니퀄러티가 성립을 했을 때의 KKT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옵티멀 솔루션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즉 G1하고 G2는 지금 액티브가 돼 있다. 이 X 스타를 P 벡터를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X 스타를 X 스타 더하기 P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F 같은 경우도 그 값이 변하겠죠. 그리고 G 같은 경우도 그 값이 변할 거예요. 이 P 방향이 피저블한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액티브가 되어져 있었으니까 액티브가 되어져 있는 그 이니퀄러티에 대해서는 이 GI X 스타 더하기 P가 더 감소를 해야 되겠죠. 요게 이꼴 0이었었으면은 지금 피저블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얘가 음수여야 될 거예요. 즉 피저블한 디렉션으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델타 G라는 것이 음수다. 피저블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얘는 음수예요. 그랬을 때 그 P 방향 쪽으로 움직였을 때 목적 함수의 변화량이 이제 델타 F인 거죠. 델타 F예요. 즉 뮤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갈 건데 지금 피저블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인 정도가 이걸로 묶여서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피저블하게 움직였을 때 델타 G가 제로니까 요만큼 이제 토탈 퍼터베이션 된 요쪽으로 정말 움직인 정도가 되겠죠. 피저블 디렉션으로 진짜 움직인 정도. 그거 했을 때 이 목적 함수 값이 증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라그랑지안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옵티멀 포인트에서 얘가 액티브가 되어졌었으니까 피저블한 디렉션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 목적 함수 값이 증가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 X스타 값이 옵티멀 포인트였으니까. 혹은 같아도 별 문제는 없죠. 같을 경우가 이제 weakly 액티브 되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 이니퀄러티가 양수인 경우는 이제 strictly 액티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뮤라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P 방향을 따라서 이 목적 함수 값이 변하는 정도, 증가하는 정도. 그리고 이 P 방향을 따라서 그레디언트 값이 이 이니퀄러티의 그 값이 증가하는 정도. 요 GX 부분, 여기가 증가하는 정도가 얘다. 여기가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붙이면 요게 성립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야. 하나하나씩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제로로 세팅을 하고 흔들지 말고 얘만 이제
액티브 되어져 있는 녀석만 흔들어 보는 거죠. 흔들어 봤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요게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뮤i라는 것은 x 스타가 액티브 되어져 있는 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는 피저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목적 함수가 증가해야만 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피저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얘가 음수인 거라 그랬죠? 인피저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요거예요. 인피저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거를 의미합니다. 그때 뭐 뮤가 어떻다 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뮤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요게 음수니까 요 관계식으로부터 인피저블한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목적 함수가 더 감소할 수 있죠. 왜냐면 인피저블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뭐 피저블 방향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만약에 인피저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뭐 얘가 음수라고 치면은 그때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증가하는 걸 의미한다. 뭐 그런 해석적인 내용이고요. 어쨌든 얘가 이제 그 옵티멀 포인트였고 그 액티브된 이니퀄리티들에 대해서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인액티브가 된 경우에는 저 이니퀄리티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영향을 없애줘야 돼서 뮤가 인액티브된 이니퀄리티들에 대해서는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던 게 이 뮤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가 왜 필요한지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인액티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0이고 인액티브가 된 경우에는 액티브가 된 경우에는 또 얘가 0이니까 이 조건도 항상 같이 따라오는 컴플레멘터리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증명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을 디파인을 해놓고 이거를 x로 편미분했을 때 이꼴 0이다. 이 부분을 아직 증명을 안 했죠. 이 부분 증명은 요 컨스트레인트 쪽을 선형 컨스트레인트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할게요. 비선형 컨스트레인트 쪽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증명까지 살펴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선형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선형은 이걸 좀 확장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ORM 하나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 X스타라는 게 이 옵티마이션 문제의 솔루션이고 또 이 X스타에서 액티브 되는 컨스트레인트들이 요 i번째 이니퀄리티들이면 다음을 만족한다. 어디서? 이 D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이 D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x 스타라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함수값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d만큼 움직였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근사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미니멈 포인트니까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미니멈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양수여야만 합니다. 근데 모든 D에 대해서 양수인 건 아니고 이걸 만족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개런티가 돼야 되겠죠. 우리 솔루션은 이걸 만족하는 거 하에서 최적점이니까. 즉, 저 x 스타 더하기 d, 즉 cx 스타 더하기 d, 요거는 cx 스타 더하기 cd죠. 이게 이꼴 지금 c여야 되는 거죠. c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미 옵티멀 포인트였으니까 얘가 c였었죠. 즉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요거 이꼴 0인 방향. 이것뿐만 아니라 이니퀄러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만족하던 x 스타였어요. 거기서 d만큼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결국 b 더하기 bd로 어퍼 바운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를 만족을 해야 되죠. 즉 bd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액티브 셋에 대해서 약간 미소하게 움직이는 걸 지금 적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요거 이렇게 완전 스트릭트하게 인액티브 되어져 있던 셋 같은 경우에는 이 D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액티브가 되어져 있던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D만큼 움직였을 때 결국 요거라는 건데 요게 B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액티브 된 거에 대해서는 D라는 녀석 방향을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가 만족을 한다. 라는 게 CORM 4.9예요. 이 CORM 4.9와 함께 이거 이꼴 0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CORM이 요 CORM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형 대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뭐 따로 디테일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이게 만족이 되거나 이게 솔루션이 존재하거나 혹은 이 솔루션이 존재한다. 근데 둘 다 솔루션이 존재할 수는 없다. 즉 여기서 A, 스몰 a, 라지 a, d는 어떤 상수값인 거고 G라는 게 존재하냐? 아니면 Y1, Y2, Y3라는 게 존재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둘 다 해를 가질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게 이 CORM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요거를 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KKT 컨디션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솔루션이 X 스타라고 해보자. 그럼 그 포인트에서 다음과 같은 KKT 컨디션이 만족이 된다.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옵티마이션 문제의 솔루션이니까 당연히 만족돼야 되는 feasibility 솔루션이다. feasibility 컨디션이다.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왔었던 complementary 컨디션이다. 얘만 이제 증명을 못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렘마가 이거의 해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거의 해가 존재한다. 둘 중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으면 이걸 만족하는 해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시오렘 4.9에 따르면은 이것의 솔루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서 봤었던 시오렘 4.9 같은 경우에 이게 0보다 크대요. 크거나 같대요. 어떤 D에 대해서? 요렇고 이런 D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즉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D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은 D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D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요 A에 대응되는 거는 얘구나 알 수 있고 C에 대응되는 거는 마이너스 C에 대응되는 거는 얘구나 알 수 있고 또 이 B에 대응되는 거는 A구나. 요 부동호 방향들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랑 D랑 이 라지 A는 각각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I를 나타내는구나. 지금 이 1번 케이스의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2번 케이스의 솔루션은 있다. 2번 케이스를 이제 테이블에서 적어보면은 마이너스를 떼주면 요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오고 특히 이제 그 V*라는 것은 요거랑 같아지고 U*라는 것은 얘랑 같아지는데 U*가 요거랑 같다. 이런 정보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옵티멀 솔루션이기 때문에 COLN 4.9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은 없다. 그래서 우리 렘마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케이스의 솔루션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적어보니까 요거다라는 거죠. 이 이퀘이션을 풀면 우리가 결국 구해줄 수 있는 게 X 스타, U 스타, V 스타가 됩니다. 그 디시전 베리어블에 대한 옵티멀 포인트에서의 값, 그리고 요거는 그때 이제 멀티플라이어들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일반 KKT 컨디션이라 그랬죠? 비선형 이퀄러티, 이니퀄러티 있을 때 KKT 컨디션이라 그랬고 이거를 별도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신에 한 번만 다시 지금 KKT 컨디션을 읽어보면 옵티멀 포인트면 그 점에서 다음 같은 게 만족이 된다 라는 게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바로 KKT 컨디션이다. 여기서 뭐 이런 이퀘이션들이야 뭐 풀어주면 되는데 풀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이 complementary condition이다. 이 complementary condition이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에서 어떻게 풀까? 바로 지금 어렵게 지금 만든 주된 요인이 뭐예요? 이니퀄러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니퀄러티가 있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 complementary condition을 처리하기 위해서 크게 active set strategy, interior point method, 그리고 reduced gradient method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SQP 같은 경우에는 active set strategy를 활용을 하면서도 그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으로 매번 근사를 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인테리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등식을 목적 함수로 올려버려서 없애버리고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reduced gradient method는 그 이퀘이션을 미리 equality constraint를 미리 반영을 해서 그 독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디멘션을 줄여버려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NLP에 대한 컨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 액티브 셋 스트래터지랑 인테리어 포인트 이 두 개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거예요. 예제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찾아보면 여기 정도인가 봐요. 여기가 옵티멀 솔루션이래요. G2라는 애가 액티브가 되고 나머지 컨스트레인트들은 인액티브가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feasible 영역은 요 안쪽. 보통 이 옵티마이션 커뮤니티에서 요렇게 칠해버리는 게 이제 infeasible 영역이다. 요 바깥에. 여기가 infeasible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KKT 컨디션 같은 거 적어보려면 그레디언트 값들이 필요하죠? x에 대해서 미리 미분을 때려 두었습니다. x1에 대해서 미분, x2에 대해서 미분. 여기 g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x1에 대해서 편미분, x2에 대해서 편미분.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들을 일단 적어뒀어요. 액티브 셋 스트래터지로 찾는 거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일단 가정을 해요. 액티브 셋은 empty가 되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 G1, G2, G3가 모두 inactive가 된 상황에서 최적 솔루션이 발생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inactive가 되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예 없는 것처럼 봐야 되겠죠. inactive가 되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제로여야 된다 그랬죠? 제로인 거예요. 제로로 세팅하면 끝나요. 제로로 세팅하면 끝나고 지금 아무런 이니퀄리티도 액티브가 안 돼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벌써 값이 다 세팅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이 이니퀄리티가 인액티브 된 데서 옵티멀 포인트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했었으면 결국 그냥 이 f를 x로 미분 때린 점이 이퀄 0인 지점에서 옵티멀 포인트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이퀄 0이다라는 게 이거 이퀄 0, 이거 이퀄 0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G1, G2, G3에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봐요. G1, 인액티브 잘 되어져 있네. G3도 괜찮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인트 우리 KKT 컨디션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찾은 앤데 지금 G2가 feasibility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세팅한 거죠? 잘못 세팅을 한 거고 그 문제가 발생한 애가 누구예요? G2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애가 G2이기 때문에 이제 G2는 액티브 됐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first iteration일 때 일단 요거 시도를 해보고 문제가 생긴 애를 이제 액티브 됐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그냥 inactive 됐을 거다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second iteration을 돌립니다. G2가 액티브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긴 뭐예요? 요거다. 나머지 이니퀄리티들 여전히 필요가 없죠. 그거에 대응되는 μ1도 0이고 μ3도 0이라고 세팅이 되어져 버리니까 인액티브 됐다고 지금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 적었을 때 μ2만 지금 액티브가 돼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겠죠? 얘를 x로 미분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의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이퀘이션을 풀어줄 때 쿼드래틱으로 근사를 해서 이제 풀어주면은 SQP가 되는 거겠죠? 쿼드래틱으로 근사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적어보면은 이거죠. 지금 우리 이퀘이션 여기서 이제 베리어블 개수만큼 2개가 나오고 여기서 액티브된 이니퀄리티 개수만큼 1개가 나왔죠. 그 베리어블 x1, x2 2개 또 이니퀄리티에 대응되는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1개 해서 모르는 거 3개, 이퀘이션 3개. 이걸 이제 연립하면 요 솔루션이 나오겠죠. 대입을 또 해봅니다. 대입을 또 해봤더니 나머지 2개 인액티브 잘 되어져 있네. G2 액티브 된 걸로 나올 수밖에 없죠. 요거 만족하는 솔루션 찾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뮤2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잘 나왔죠? 즉, 이 포인트가 뭐예요? KKT 컨디션 모두 다 만족하는 포인트입니다. 액티브 셋 스트래터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KKT 컨디션이 만족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이니퀄리티가 있는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액티브 셋 스트래터지를 사용을 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좀 간단해서 상관이 없었는데 비선형성이 있는 펑션들을 풀어주려면 이때 SQP라는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으로 근사를 해서 풀어주는 방법론이 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그레디언트가 0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0인 지점이죠. 이게 0인 지점이고 LICQ가 만족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LICQ. Linear Independence Constraint Qualification. 즉 얘랑 액티브된 여성만 들고 오면 돼요. 액티브된 여성만 들고 오면 돼요. 얘랑 얘가 지금 디펜던트 하죠? 디펜던트 한 것도 잘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세컨드 오더 컨디션도 만족을 하는지 해시안 값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KT 컨디션 만족을 했고 LICQ 만족을 했고 sufficient 컨디션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지금 찾아놓은 이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옵티멀 솔루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긴 해요. 컨벡스 오브젝티브 펑션과 리니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내친 김에 NLP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SQP 솔버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니퀄리티 없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이걸 살펴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는 거니까 간단한 케이스부터 이러한 NLP 문제에 KKT 컨디션을 써주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X와 이제 람다가 unknown이고 이퀘이션도 n개, m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포인트를 찾아주면은 그게 일단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포인트다. 이 비선형 솔버들은 그 포인트를 일단 찾아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x와 람다를 찾는 것에 SQP 개념이 쓰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면서 요 해를 찾아주겠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퀘이션을 즉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쓴 거야. 한꺼번에 얘라고 쓴 거야. 얘를 이 xi, 람다 i라는 걸 기준으로 테일러 전개를 합니다. 1차 테일러 전개를 해요. 근사를 한 거죠. 근사를 한 거고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 NLP 솔버의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값을 우리가 던져줘요.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값 이게 옵티멀 포인트 값하고 금방일 거다 라고 해서 에스티메이트 값을 던져줘요. 람다 제로는 일단 또 어떤 값으로 설정이 될 거고 솔버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1차 근사를 해서 요거 이꼴 0이 되는 지점들을 점차 이터러티브하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위첨자는 그 이터레이션 그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쭉 해서 요 에러 값이 충분히 작은 데까지 찾아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의 -10승 보다 작을 때까지. 뭐 이럴 때까지 이제 수렴하면은 그게 우리 이 솔루션이다 하고 내뱉어주고 끝나겠죠. 그 i번째, 이터레이션 i번째 값을 기준으로 지금 선형화를 해놓은 거예요. 여전히 이제 x랑 람다랑 살아있죠? 변수도 아직 살아있어요. 요거를 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일단 적어본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대해서 요 작업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줄을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1차 테일러 전개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애초에 식이 한 번 미분한 걸 포함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미분한 이제 두 번 미분한 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래요. 요건 x로 편미분 한 번 한 거. 거기에 데비에이션 곱해지고 람다로 한 번 편미분한 거에 거기에 데비에이션 곱해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얘랑 얘를 한꺼번에 적어주면은 요렇다. 그리고 얘네들 그냥 그대로 써진 거다. 그리고 여기를 좀 간단히 쓰자니 이 라그랑지안을 x로 두 번 편미분하고 거기 요게 곱해진 형태구나. 그래서 요 첫 번째 수식을 1차 근사한 거. 1차 근사한 거. 두 번째 수식도 1차 근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1차 근사한 거. 저게 어떤 점을 찾고 싶어요? 0인 지점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x를 찾고 좋은 람다를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 이꼴 0이 되는 근사된 수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이꼴 0이 되는 x와 람다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형화를 한 이유는 사실 지금 선형방정식이 되어버렸어요. 선형방정식이 됐어요. x랑 지금 람다에 그냥 앞에 어떤 상수값들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 그래서 1차 근사를 해서 지금 푸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값에서 그러니까 요 해를 찾은 거죠. 지금 D를 찾은 거예요. D. 요 이퀘이션 풀면 그냥 D가 나온 거고 즉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이 X라는 녀석은 XI에다가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그 델타 값만큼 여기가 우리 다음 탐색 값이다. 그리고 그때 람다 I 플러스 1 값도 같이 계산이 되죠. 이퀘이션을 풀어줌으로써.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점의 값에서 근사를 하죠. 근사를 하기 때문에 뭐 연속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왜 QP라고 부르느냐면 이걸 푸는 거, 이 이퀘이션 푸는 거를 QP 솔버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QP는 뭐냐? 이거랑 이퀴벌런트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은 뭐냐? 이거입니다. 보면 이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의 KKT 컨디션이 뭔지 적어볼게요. 일단 feasibility 이퀘이션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라그랑지안을 적어서 D로 미분한 게 저거겠구나 알 수 있죠? 지금 디시전 베리어블이 D예요. 라그랑지안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 QP에 라그랑지안을 적어보면은 여기 이퀘이션 그대로 와야 되죠? 이게 이 새로운 QP 문제의 라그랑지안입니다. 얘를 D로 편미분을 한다. 그럼 뭐겠어요? 마치 D제곱처럼 생겼으니까 2가 하나 떨어지고 D만 남는 이런 식으로 뭐 행렬하고 이제 뭐 벡터 곱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단순화시킨 게 그냥 D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D로 미분하니까 얘도 뭐 D 앞에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벡터 곱이라서 좀 사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D로 미분하면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는 이제 크기 맞춰주느라고 형태 맞춰주느라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D로 미분을 하면 여기 이렇게까지 요 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이 QP 이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문제의 KKT 컨디션이다. 그러니까 이걸 푼다는 것은 결국 이 QP를 푼다는 거다. 연속적으로. 이 QP 풀면은 또 람다 I 튀어나오죠. 요거. 멀티플라이어도 계산을 해주니까. 연속적으로 푼다. 여기서 다시 또 QP 생성해서 또 풀고. 그래서 SQP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부등식이 있는 것까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액티브 셋 스트래터지랑 함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조금 이렇게 탐색을 하죠. 인액티브 됐다라고 가정된 이니퀄러티는 사실 없는 셈 쳐도 되고, 그때 대응되는 라그랑지안은 그냥 0으로 세팅이 되게 된다. 액티브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부등식은 사실 equal 0, 이퀄러티가 된다. 이퀄러티가 되는 거고, 요때 뮤는 우리가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앞에서 그 SQP를 살펴볼 때 라그랑지안을 썼었죠? 여기서 살아남은 G들은 그 액티브 되어져 있는 G들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됐고, 그리고 액티브 된 constraint가 이제 이퀘이션으로 선언이 되어져 버리죠. 선언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이 정리를 해보면은 1차 근사를 해서 뭐 이꼴 0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두고 나면은 결국 또 이런 QP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라그랑지안을 두 번 x로 미분한 거기다가 현재 값들 집어넣어 준 거가 되겠죠. 현재 값들 집어넣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유의할 게 진짜 이퀄러티 컨스트레인트에서 온 녀석하고 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얘가 뭐 계속 딱 이꼴 0일 필요는 없고 해를 찾게 되면은 얘가 음수 영역에 있도록 하는 D를 찾아주면 되잖아요. 음수 영역에 있도록 하는 D를 찾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SQP를 돌릴 때는 이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 1차 근사한 건데 얘가 그냥 음수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알파 값을 조정을 해서 마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그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하는 느낌이죠. 요 값을 정해줄 때 지금 일단 D 값은 계산은 됐고 XI가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냥 XI 지점에서 라그랑지안 값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하나 풉니다. 알파 D가 돼야 되겠네요. 알파. 요만큼 업데이트 하는데 우리 알파를 지금 찾을 건데 요 값을 미니마이제이션은 알파를 찾아서 걔를 사용을 하겠다. 물론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서 찾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니면 이 알파를 어떤 원 안에서 찾아준다 그러면은 트러스터 리전 안에서 찾아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요거는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필터 라인 메소드 라인 서치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방향을 가지고서 거기서 라그랑지안을 최소로 하는 그 점을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을 따라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라인 서치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SQP로 풀 때는 해를 찾아갈 때 인피저블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인피저블 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뉴턴스 메소드의 기초를 하기 때문에 옵티멈 포인트로 도달하는 그 컨버전스 레이트가 쿼드레틱이다. 그리고 해시안 같은 거 계산할 때, 뭐 2번 미분해서 대입을 한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도 이터러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컷신 뉴턴 메소드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해시안 값을 사용을 할 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여기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그 목적함수 쪽으로 올려버립니다. 목적함수 쪽으로 올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보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서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뭐 이런 이니퀄리티가 있을 때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하나 도입을 해서 그리고 이 슬랙 베리어블에 대한 제한 조건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니퀄리티 부분은 이퀄리티로 다 변환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성립을 하는지 보면은 얘가 만약에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S가 지금 0이면 되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았으면 S가 양수인,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양수로 세팅이 되면은 이 경우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또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다.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변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변형이 된 다음에 IPOPT 솔버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일반적인 논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를 적어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알아서 이 부등식을 목적함수로 올려버립니다. 목적함수로 올려버려요. 이 목적함수로 올려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lnx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즉 x가 양수인 데서만 이게 디파인이 돼 있고 음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마이너스 lnx라는 게 무한대 값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x를 찾진 않겠죠. 얘를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x가 이 x 이퀄 딱 0이 되는 지점에서 값을 찾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바운더리에서 밀려져 있는 이쪽 영역에서 해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뮤라는 것을 적당히 큰 값에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n-3승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계속해서 뭐 10n-15승까지 줄여나가게 되면은 여기 더해진 효과가 거의 없는 채로 진짜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하고 싶었던 fx를 최소화하는 디시전 베리어블을 찾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POPT를 저희가 뒤에서 예제를 풀면서 하나 돌려볼 건데 그때 결과에서 이 뮤 값이 막 작아지면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OPT라는 것은 이 feasibility를 항상 개런티를 하면서 그
그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멀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소로 하는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바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다. 그 이유는 이런 버리어 펑션을 쳐버리니까 이 바깥에 인피저블한 영역에서는 아예 정의가 안 되는 거죠. SQP라든지 쿼드레틱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 피저빌리티가 깨지는 케이스도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깨트리면서 찾아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테리어 포인트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뮤를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줄여가면서 결국 솔루션을 찾기 때문에 이 효과가 거의 없는 fx를 최소로 하는 옵티멀 솔루션 값을 뱉어주게 된다. 옵티멀 솔루션 값을 뱉어주게 된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션 문제에 대해서 옵티멀리티 컨디션을 쓴 거예요. KKT 컨디션을 적어본 거예요. 이거는 feasibility 컨디션이니까 그대로 오고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적히겠죠. 이렇게 적히고 지금 여기 뭐 노테이션을 누라고 적었네요. 저희도 뭐 통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해서 여기를 누라고 적을게요. 이거를 이제 x로 편미분하면 뭐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 부분을 보니까 뭐 조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저기 노테이션이 뭐냐 한번 살펴봤더니 뭐 요렇대요. x라는 것은 저 x들을 다이어고널로 깐 건데 그거 인버스니까 지금 x1분의 1, x2분의 1, x nx분의 1 요거고 거기에 2라는 1로 깔려져 있는 벡터가 곱해져 있고 거기 앞에 뮤가 곱해져 있다. 마이너스는 뭐 생략을 하죠. 그래서 여기 텀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적어 보니까 결국은 요거네요. 그쵸? 얘를 지금 좀 풀어서 적어 보면은 마이너스 뮤에 ln x1 더하기 ln x nx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x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첫 번째 행에는 x1으로 편미분한 게 와야 되니까 요게 오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는 그냥 떼버린 거죠. 마이너스 떼버린 거고 얘를 여기를 x1으로 편미분한 거니까 얘만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또 마지막 줄은 xnx로 편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결국 이렇게 쓴 거를 그냥 좀 노테이션을 간편하게 이렇게 적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사람들은 옵티마이제이션 솔버 구축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버스가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equal u라는 새로운 베리어블로 치환을 해버려요.
그걸 U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식이 만족을 하겠죠. 그게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IPOPT에서 푸는 그 이퀘이션 식은 요게 된다. 이퀘이션 식은 이게 됩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왜 옵티마이제이션 한 사람들이 요 인버스를 싫어하고 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푸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져 있는 리니어 이퀘이션을 푼다 라고 하면은 뭐 x 이꼴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인버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벡터에다 곱해 줄 수도 있고,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매트릭스를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요. LU 팩토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랑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분해를 시켜요. 분해를 시키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적히겠죠. 이 x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여기를 y라고 해서 로어 트라이앵귤러에다가 y가 곱해진 게 b다 라고 해서 y를 일단 구해요. 여러분들이 그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배우셨을 거고,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한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갖고 솔루션을 찾는다. 막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즉, 지금 로어 트라이앵귤러 형태니까 y1부터 하나 찾고, 그 다음 y2 찾아주고, y3 찾아주고 해서 y를 빠르게 그냥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ux 이퀄 y이기 때문에 ux 이퀄 y니까 여기는 또 어퍼 트라이앵귤러 형태죠? 지금 y는 구해놨고 x 마지막 거나 그 전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가지고 해를 찾습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요 방법보다는 요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풀게 됩니다.